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TV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른이 된 자녀가 아직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시는 분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얼마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요. 90살이 넘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45살 된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뒀대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새로운 꿈이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40 중반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건지 밤마다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혼자 사는 아이라 더 걱정되고 전화해서 물어보자니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안 물어보자니 속이 타고.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이가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 늙어가는 게 걱정되죠. 그렇다고 결혼하라고 재촉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어서 벌써 2년째 집에 있어요. 애는 계속 도전한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점점 기가 죽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격려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진짜 부모 마음인지 너무도 잘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몇 살이 되든 부모에게는 여전히 걱정되는 내 아이니까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실수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걱정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지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 하루 종일 자녀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바로 이런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좋은 말씀 TV가 있습니다. 저희 좋은 말씀 TV는 하루 종일 켜놓고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라디오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따뜻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외로운 마음에는 동행을, 무거운 마음에는 평안을, 걱정 많은 마음에는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첫 번째로는 공자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키우면서 깨달으신 부모, 마음의 참된 지혜를 들어보실 거예요. 2500년 전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얼마나 같은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맹자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깨달으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들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는 정말로 다를 거예요. 걱정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좋은 말씀 TV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지혜와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아침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지혜 공자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엄격한 스승, 위대한 성인. 그런데 말이에요. 공자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도 자녀 걱정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아버지였어요. 공자님께는 공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자님께 참 많은 마음고생을 안겨드렸어요. 어떤 마음고생이었을까요? 공리는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그저 그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어요. 아버지의 명성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의 아들이면 아버지만큼 현명할 텐데 왜 저렇게 평범하지? 공자님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인데 정작 자기 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이런 말들이 공자님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공리는 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공자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하 사람들에게는 스승이라 불리지만 정작 내 아들에게는 그저 답답한 아버지일 뿐이구나.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리가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싶다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님은 그날 밤 홀로 뜰을 거닐며 많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며칠 후 공자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자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로야, 나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구나. 어떤 착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이도 똑같이 걸어가기를 바랐어.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는 족쇄였던 거야. 자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천리박 자식에게도 닿는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길을 잃게 된다. 자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내가 앞서가면 아이는 내 그림자 속에서만 살게 된다. 그 후로 공자님은 정말로 달라지셨습니다. 공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줄이셨어요. 대신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공리가 농사일에 관심을 보이자
처음에는 성인의 아들이 농사를 하고 생각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들이 흙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하나의 길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공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심은 씨앗이 내가 원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 씨앗 안에 있는 가능성이 꽃 피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공자님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게 우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이 깨달으신 건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수시로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일은 어떠니? 몸은 괜찮니? 계속 묻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도 다 알아요. 부모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사랑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숨막히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바로 이거였어요. 걱정하되 짓누르지 말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고, 기다리되 포기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격려해 주세요. 자녀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건 안 되라고 막지 마시고 그 길이 내게 의미 있다면 응원할게라고 말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자녀에게 날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화가 아이에게 사랑인가, 부담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짐이 될까? 공자님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자께서 들려주시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맹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맹모 삼천지교를 생각하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맹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깨달음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맹자가 1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랐는데
맹자는 자꾸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고 책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맹자가 또 학교를 빼먹고 놀다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땠니? 맹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잘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선생님을 통해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일이 바로 그 유명한 단기지교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배를 짜고 계시다가 가위로 배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맹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답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내가 이 배를 끊는 것과 같단다. 아무리 좋은 실로 정성껏 짜도 중간에 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맹자는 그날 크게 깨달았다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맹자는 그 후로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 맹자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학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다른 일이라니 무슨 일 말이냐? 농사를 짓고 싶어요. 책상에 앉아서 글만 읽는 것보다 땅을 일구고 곡식을 기르는 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번이나 이사까지 하면서 아들을 가르치려 했는데 정작 아들은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맹자의 어머니가 이웃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너무 아이를 몰아붙인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교육을 위해 그렇게 애쓰셨는데 아이가 학자가 되기를 바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아이는 다른 길을 원하는데 제가 억지로 틀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 이웃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걱정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건데 저는 그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나 봐요. 그 후 며칠간 어머니는 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셨어요. 맹자가 밭에서 일할 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렴. 어머니가 너무 성급했구나. 맹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맹자는 정말로 농사를 시작했어요. 몇 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맹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왜 힘들게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몇 년 후 맹자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그런 학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왜 가난한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어머니가 정말 바랐던 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았구나. 맹자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단기지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진정한 측은지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이런 깨달음도 얻으셨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본성을 꺾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기를 때 농부는 씨앗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키우지 않아요. 적절한 물과 햇빛을 주고 기다릴 뿐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부모도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의 이런 기대와 걱정이 어떻게 느껴질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맹자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으신 건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기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우리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건 안 돼, 위험해하고 막지 마시고 왜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지 말해줄래? 하고 먼저 들어보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괜찮아. 실패해봐야 진짜 배우는 거야 하고 격려해 주세요.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고 인정해 주세요. 맹자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너는 소중한 내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만의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 가능성이 꽃피도록 도와주는 정원사 같은 부모가 되자.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얘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엄마는,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한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맹자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자님과 맹자님 두 분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부모의 마음은 참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2500년 전 공자님도 2300년 전, 맹자의 어머니도 모두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된 걱정은 믿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공자님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걱정하되 짓누르지 말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고 기다리되 포기하지 말라는 지혜가 있었어요. 맹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연락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부담이 될까? 급하지 않은 걱정이라면 하루 정도 기다려 보세요. 의외로 많은 걱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라도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볼까? 하고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대신 넘어져 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세요. 네 번째, 우리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 걱정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취미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들도 배워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마음 편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잘해라, 조심해라 보다는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보여주신 사랑과 정성,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모두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이니까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자녀 걱정 대신에 자녀에 대한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고맙다.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 아침은 분명히 더 평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자님과 맹자님의 지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저희 좋은 말씀 TV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지혜와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아침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 TV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